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시 18 여성이고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에 대한 귀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게는 크랜스턴이라는 큰 형이 있습니다. 3200만. 크랜스턴은 5년 전 미다 29세 여성과 결혼했고 그것은 멋진 결혼식이었지만 그들은 2년 전 미다가 출산할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통통 튀는 아기, 온 가족이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손자를 가질 것을 애타게 기대하고 있던 부모님이 그랬지만 아기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후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조카의 자폐증의 주된 측면은 극도의 감각적 민감성과 그의 질병의 최악의 부분은 제한된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단서가 종종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를 돌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합니다. 그러나 6개월 전이다. 내 형제의 아내가 떠난 2살 된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녀의 좌절감을 설명하는 간단한 메모는 그녀가 승인한 소용없는 모든 시도에 그녀가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형제가 니다가 예전에 자유로웠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도와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진단을 받은 직후입니다. 자폐증이 있어서 그는 갑자기 항상 바빠졌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밖에 나가서 아기가 잠든 후에만 왔습니다. 니다는 여러 번 좌절감을 표명했고 그로 인해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기 돌보기가 그녀의 직업이고 그는 단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충분한 돈을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아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온통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형제와 이야기를 시도한 부모에게 형제의 행동을 보고했지만 그는 불과 만에 업무를 분리하는 생활 방식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가출한 것에 대해 처제를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는 곳은 그 무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모님은 형제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개입했고 그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크랜스턴이 니다가 돌보며 겪은 스트레스를 일부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혼자인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함께 이사해서 조카를 돌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조카를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만나러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저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아이였지만 그가 내 대학 필수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후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로 나는 그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솔직히 내 사촌을 돌보는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게다가 크랜스턴은 숨바꼭질 게임을 시작했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말에도 크론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업 엄마의 의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고 전화통화를 자주 놓치는 바람에 친구들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랜스턴은 항상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쓸데없는 일정으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니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이것이 내가 최근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주요 문제이고 사실 매우 기뻤습니다. 즉시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 사실을 말했고 크랜스턴이 직장에서 돌아오자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했을 때 그는 행복의 기색도 전혀 없었고 축하한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올해 나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되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1년 더 머물면서 그의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우리가 맺은 거래가 아니었고
그는 약속의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1년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겠다고 나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왜냐하면 나에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해준 바로 그 크랜슨이 이제는 그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을 타협하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목소리를 냈을 때 나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그를 떠났고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새 아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다시 함께 지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기 전에도 전화를 걸어 내가 그의 아이를 다시 돌보는 것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누구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 계속해서 전화하는 이모와 삼촌들에게 말했고 나는 그들이 쉽다고 생각하면 가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하여 간단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입학을 거절할 없다는 뜻이야. 내 꿈의 학교야.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계속 알려줄게. 이게 내가 다루고 있는 문제야. 이에 대한 솔직한 판단을 공유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여기 멍청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의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내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크랜스턴이 자신의 몫을 이행하기를 거부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대학에 다녔습니다. 저는 현재 1학년 마지막 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이틀 전에 크랜스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대학에서 1년을 쉬고 다시 와서 그의 아이를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제 대답이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아니지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전화 후에 보모를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내 연락처에서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다가오는 학기 말 시험을 준비하려면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의 형은 아홀로 키가 아니었고 그는 계속해서 그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그를 떠났고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촌을 돌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가 돌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 몇 가지 물건을 주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달려 있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그의 책임입니다. 그는 그 책임도 넘겨줄 사람을 찾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는 마침내 충분한 돈을 저축하고 그의 아들을 위해 적절한 유모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시험과 동생의 드라마, 이야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이것을 추적하고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어제는 할로윈이라 쉬는 날 심부름을 하기로 했으나 그날의 기분으로 좀 놀다가 슬렌더맨 분장하고 의상을 입고 동네에 갔다. 거의 그냥 갔다. 일을 위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료품을 쇼핑하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레스토랑에 들러 몇 사람은 내 의상을 좋아하고 몇몇은 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마치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컵케이크 가게 근처에 들러서 그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컵케이크가 있지만 몇 달에 한 번씩만 갑니다. 왜냐하면 각각 $3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빨리 감아서 6개를 사서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면 룸메이트의 여자친구와 그 아이가 거기 있어요. 모두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내 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딸이 나를 멈추고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컵케이크를 말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녀는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시 거실을 떠났지만 내가 미처 말하기 전에 여자친구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면 정말 죽을 것 같냐고 말하며 이렇게 당신은 좋은 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바라보고 침착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쉬는 날에 즐기기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후 얼마 후에 떠났어요. 오늘 일찍 제 룸메이트가 저에게 제가 그 아이에게 조금 무리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내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나의 반응은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냉소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난 그냥 그 여자애한테 아니라고 말했어. 난 어떤 면에서든 내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은 그 여자가 그냥 어린애일 뿐이고 공유해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한다는 말은 나 홀로 피공유는 좋고 모든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공유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산 컵케이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컵케이크를 원했다면 그 아이가 컵케이크를 원한다고 해서 컵케이크를 주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해 사줘야 합니다. 단지 그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당신도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사준 것입니다. 리타에게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마음에 들지만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귀중한 교훈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가지 의견이 의심스럽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고 바브이 그를 위해 금액을 샀다는 설명이 말을 듣고 실망감을 관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는 내 맏형을 공유하기 위해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유하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알 만큼 나이가 들었는지 묻는 제안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거기 앉아 아이 앞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멍청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아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되는 질문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모는 원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답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컵케이크를 요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공유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엄마는 어렸을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줘서 작은 승리를 피하며 자라서 특별한 호의를 얻기 위해 내 조건을 이용하지 않아서 나는 강한 가치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뭔가를 사주거나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이런 종류의 게시물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가 없다면 부모님이 받아들인 유일한 호의는 내가 아마도 7살이 될 때까지 식당에서 내 피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해 달라는 아니라